안녕하세요. 성격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우리 수강생분 중에 MBTI 검사를 제외하고 다른 성격 검사가 있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쪽 분야에 사실상 비전문가이긴 한데, 다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이 있는 편에 속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제가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공개된, 그리고 무료와 유료의 성격 검사를 웬만큼은 다 받아본 것 같아요. 뭐 MBTI를 포함해서 우리가 청소년 때 한 번쯤 받았을 만한 홀랜드 검사, 그 육각형 모양의 뭐 탐구형, 사회형 이렇게 나와 있는 홀랜드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홀랜드 검사가 요새는 많이 이렇게 옛날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홀랜드 검사 같은 경우는 사람의 그 어떤 직업적 그리고 진로에 관련된 그 성격 유형에 특화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6가지의 유형이라서 어떤 분들은 이게 얼마나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널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검사죠. 기본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MBTI와 쌍벽을 이루는 유행을 타고 있는 검사가 애니어그램이죠. 자,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는 좀 그 인간의 어떤 영혼, 그리고 뭐 인간의 어떤 그 정신적 세계에 훨씬 많이 초점을 가지고 있는, 그로부터 유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1번 유형, 2번 유형부터 해서 이렇게 쭉 그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의 그 어떤 특정한 번호,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아마 6번 유형일 거예요. 6번 유형이라고 나타나면은 그 유형에 좀 상당히 성격이 반대되는 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애니어그램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눈여겨보는 거는 이제 날개 유형이죠.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날개의 유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날개의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하고 가까우면은 내가 살기가 유리한 거고, 그리고 그 날개 유형인 사람도 본인의 유형에 날개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나거든요. 이게 그 상호 보완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유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이제 적대적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몇 번인지,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날개 유형이 몇 번인지를 아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부부 문제라든가 뭐 연인 간의 문제에서 요새는 이제 MBTI 유형이 뭐 정반대냐, 아니면은 상호 보완 가능하냐, 아니면은 그냥 뜨뜻미지근한 관계냐, 이렇게 많은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거죠. 뭐 나하고 내가 날개라고 느끼는 유형이 뭐 애인이나 부인, 또는 자, 그 부인이나 예를 들어서요. 자, 배우자 입장에서 자, 남편을 뭐 날개 유형으로 만약에 잘 만난다고 하면은 서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서로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받은 그런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뭐 직업 직무 능력에 관련돼서는 뭐 디스크 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포털 사이트에다가 디스크 검사라고 하면 수많은 그 블로그들이 나올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직무 능력,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측정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심리학에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아무거나 이렇게 하나씩 뽑아가지고 성격이라든가 어떤 본인의 어떤 의지력, 그리고 이제 뭐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사이코패스냐, 소시오패스냐, 이런 것들을 적당히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심리학 서적에 곳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보통. 그리고 이제 자기 기입식 또는 설문 문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여져 있기 때문에 책 목차 같은 걸 보면서 찾으면 금방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간 날 때 한 몇 번 정도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빌려가지고 좀 확인해 보시면은, 어차피 그 결과를 알려고 하면은 그 책을 웬만큼은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성격 중에서 의외로 조심해야 될 유형, 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거 말고요,
의외로 조심해야 될 유형이 이제 나르시스트죠. 그러니까 자기애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런 나르시스트에 관련된 책들을, 심리학 서적을 몇 권 보면은 내가 이제 과연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징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A라는 성격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 나열돼 있죠. 이렇게 한 10줄, 20줄 나열돼 있으면은 그런 거를 본인이 한번 자가진단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심리나 상담 같은 게 우리가 지금 이 과목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뭐 검사의 유형을 말씀해 달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좀 불분명한 거는 설명을 잘 못 드리겠고, 제가 좀 그나마 좀 알고 있는 거는 설명을 확실히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현재 이 시점에서 다시 심리검사 같은 걸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도서관에서 하루 정도 이렇게 다른 약속 없이 한 권씩 책을 빌려가지고 심리검사에 관련된, 그리고 인간의 특징, 유형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뽑아가지고 뭐 메모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좀 간단하게 풀어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루 정도는 투자를 해서 해볼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한다 보면은 검사가 아무리 다 다르더라도 자기한테 자기 고유의 특성 같은 거는 전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기록부 얘기를 제가 아마 수업 시간 해드렸는데, 뭐 3명 이상의 선생님이 똑같이 행동 상황, 행동 발달 상황에 쓴 단어가 있어요.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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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조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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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3번 이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는 그 사람이 거의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격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성격검사의 결과가 과거와 현재가 다르다고 하면은 자신이 어떤 큰 사건, 사고를 겪었거나 아니면 환경이 확 바뀌는 거, 뭐 학생 신분에서 직장인 신분으로, 뭐 직장인 신분에서 뭐 이제 사업, 그 고용주 신분으로, 신분의 역할이, 신분이 바뀌게 되면은 상당한 변화를 이제 겪게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미혼에서 기혼으로, 뭐 예를 들어서요. 자, 저 사귀고 있다가 헤어졌을 때, 이럴 때의 어떤 그 큰 사건, 사고가 있게 되면은, 자, 또는 때에 따라서는 뭐 사별, 뭐 죽음, 이런 것들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면은 또 그 성격의 어떤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격 검사 유형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